주간 문제 드릴게요. 지금 복사하고 있어가지고 보고 하시면 되고 그 미적분 이거 피실래요? 모의고사 오늘 28, 28 되나요? 28, 28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좀 남거나 그러면 그냥 모의고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9번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 28번으로 넘어가서 딱 하면 될 것 같고 28번에서 좀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할 거긴 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좀 하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미리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서 28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투스 혹시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그리고 요거 나눠드릴게요. 뒤쪽까지 쭉 넘겨주세요. 자, 이투스 미적분 자, 29번. 얘는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있나봐, 이게 이렇게 있나봐요. 자, 그다음에 f0은 1이 돼,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이게 곡선의 길이 되거든, 곡선의 길이. 그러니까 y 이퀄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루트라고 쓰고 fs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ds래요, 그죠? 곡선의 길이래. 혹시 곡선의 길이 공식 기억해요? 그죠? 곡선의 길이가,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점의 이동거리거든요. 점의 이동거리. 점의 이동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함수 형태냐면 음함수 형태고요. 이쪽은 양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매개변수로 약간 생각되어져 있는 거는 이제 점의 이동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y는 fx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곡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곡선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얘를 쪼개는 거죠. 이렇게 겁나게 쪼개, 이렇게 엄청 쪼개가지고 쪼개서 얘를 가지고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쪼갠 거 하나 있잖아. 이렇게 얘는 이거죠. 약간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율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얘는 이제 x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쓱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dy, dt가 있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루트라고 쓰고 여기는 dx, dt 이놈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여기 dy, dt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점의 이동거리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쓰고 만약에 뭐 이쪽을 뭐 a라고 두고 이쪽을 b라고 준다고 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써가지고 얘가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루트라고 쓰고 dx, dt 이놈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쪽은 dy, dt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생각해 두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냐라고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곡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똑같이 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얘가 dt가 되거든요. 얘가 dt. 그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얘가 곡선의 길인데, 그러면은 점의 이동거리인데, 그럼 얘를 가지고 곡선의 길이를 표현할 거면, 그러니까 y는 무슨 x가 되는 거죠? 얘는 양함수는 fx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fx에 연관된 걸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얘는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이렇게 좀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이쪽을 얘를 이걸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dx, dt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돼요? 그럼 나눴으니까 얘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를 dx 무슨 t라고 쓰면 돼요? dt라고 쓰면 되겠죠. 똑같이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 날아갈 거고요. 그럼 이제 이쪽을 쓱 루트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얘가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x로 바뀌는 거겠죠. 이쪽은 x의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뭐 x가 p부터 q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p부터 q까지라고 쓰고 얘는 루트가 되고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1 더하기
dy dx를 제곱하니까 이쪽은 f 프라임 x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는 dx라고 쓰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외우시면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함수의 형태로 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뭐 x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 y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곱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얘는 이제 곡선의 길이래. 곡선의 길이. y는 fx가 나왔으니까 곡선의 길이겠지 못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요. ft의 3승 플러스 p가 된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을 때 fx랑 x축, y축 및 직선 x는 12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x축 및 y축이니까 x는 0부터 아마 x는 12까지 뭐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공식을 써줄 거기 때문에 그냥 굳이 얘를 또 다르게 쓰자면 이쪽은 y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니? 그렇잖아요. y 프라임 제곱. 그래서 저기 있는 쟤를 가지고 y 프라임을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루트가 되고요. 그냥 이제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뭐 이거잖아.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인테그랄 쓰고요. x축, y축 및 이제 x가 12였으니까 0부터 12까지 0부터 12까지. 왜냐면 어차피 이쪽에서 얘를 만약에 뭐 hx라고 두면 h0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미분하는 게 어쨌든 루트면 양수니까 증가한다라고 보면 여기서 호로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만큼의 이제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0부터 12까지라고 써주면 되고요. 루트라고 쓰고 이쪽은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이다라고 써주시고 이쪽은 dx라고 쓰면 끝날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런 식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거를 제곱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공교롭게도 그냥 fx 이렇게 딱 제곱 이렇게 딱 쓰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근히 얘도 나오긴 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fx 제곱인데 그래서 나왔나 보다. fx가 뭐보다 크거 나왔대요? 1보다 크거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양수니까 얘를 그냥 쓰면 인테그랄 쓰면 0부터 12까지 그냥 얘는 fx라고 쓰고 dx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얘가 뭐냐면 ft의 3승 플러스 k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응? 내가 잘못 쓰지 않았니? 임의의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니까 여기를 12가 아니라 t까지로 바꿔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쪽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돼요? 오케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fx를 구해서 fx의 이쪽은 x축, y축이 12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그냥 인테그랄 쓰고 얘가 0부터 12까지로 쓰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결국은 이게 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fx를 구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보면 사실 몇 가지가 떠오르냐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뭐를 하고 싶고? 미분도 하고 싶고 대입도 하고 싶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미분을 하시니까 이쪽은 ft가 되는 거고 여기는 3ft 해놓고 이쪽은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f 프라임 제곱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뭔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게 한 등식이니까 얘를 나눠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아니겠니? 다시 말하면 얘를 3ft 곱하기 f't가 1이거든요. 이게 한 등식이거든. 그럼 얘를 보고 약간 좀 바꿔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혹시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혹시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 얘를 보고, 그러니까 적분할 때 생각보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 그게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놈이랑 그놈 미분한 게 나오면 얘는 어떤 식으로 미분하면 얘가 될까? 이거 비슷하게 될까? 그렇죠. fx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제곱을 미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얘는 굳이 말하자면 미분하면 2배 쓰고 ft랑 f't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몇 배예요? 3배죠. 그럼 얘를 뭐라고 써요? 2라고 쓰고요. 곱하기 몇 분의 3이라고 쓰면 똑같은 거니까. 이거라고 쓰면 똑같은 거니까. 돼요? 그럼 얘를 넘기면 이쪽은 얘가 3분의 2가 돼요. 되니?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한다고 치면 얘를 가지고 적분한다고 치면 얘를 적분하면 ft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3분의 2t 플러스 c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별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c 구할 거면 뭐 하나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보니까 f0은 1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이제 f0이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이 이쪽은 c다 이렇게 될 거니까 c 값은 1이다. 1.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므로 ft의 어떤 형태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루트가 되고요. 얘는 3분의 2t 플러스 1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어쨌든 무조건 여기서 fx 같은 경우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은 어쨌든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t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냐면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답은 인테그랄 쓰고 0부터 12까지가 되고 루트라고 쓴 다음에 3분의 플러스 1 접속 플러스 1 해놓고 dt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돼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뭐 적분할 거면은 3분의 2t 플러스 1이라고 쓴 다음에 2분의 1승이라고 쓰고 인테그랄 0부터 12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어차피 뭐 치환적분도 상관없고 그냥 갈 거면 3분의 2t 플러스 1에 그냥 이쪽은 2분의 3승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원래 있는 거는 지금 미분할, 그러니까 속미분할 때는 얘를 그냥 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분할 때 이거 쓰는 거는 미분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2분의 3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3분의 2t 플러스 1이라는 걸 x라고 치환해서 3분의 2라고 쓰고 dt가 이쪽은 d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집어지니까 2분의 3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얘를 0부터 12까지 쓰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돼요? 그래서 뭐 크게 별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많이 어렵진 않아서 아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8번 갑시다. 28번 28 얘는 이거를 좀 보면 좋거든요. 리미트라고 쓰고 그러니까 h가 0 플러스거든요. 0 플러스인데 이쪽은 h분의 절대가 f라고 쓰고 x 플러스 h 절대가 f 쓰고 x 빼기 h 사실 얘를 작년에는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저격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를 안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다고 또 안 하자니 이렇게 모의고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보고 심심하니까 물어봐야지. 혹시 얘 뭔지 알아요? 몰라요? 보긴 봤죠. 그죠? 다 보긴 봤잖아. 근데 혹시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아니? 그걸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다 하긴 좀 뭐하고 다음이란다.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정도에 아마 이거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수투에서도 나오고요, 미적분에서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둘 다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다 할지 어디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 자 그럼 얘를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두 가지로 나눕시다.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쪽이 미분 가능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분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이 안 될 때. 미분이 될 때랑 미분이 안 될 때야. 그럼 사실 그냥 얘를 그러니까 절대값 fx라는 걸 그냥 뭐 hx라고 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사실 얘는 그냥 그거거든요. 얘가 리미트라고 쓰고 h가 뭐 0 플러스래. 그리고 0 플러스 그럼 h분의 이쪽이 hx 플러스 h 빼기 됐더니 h가 어딨나? 자 x 빼기 h 볼게요. 아 헷갈려. h 너무 많아. 짜증나. 자 그럼 봐봐. 미분이 가능할 때는 얘는 그냥 안다? 솔직히? 이거 모르면 약간 좀 슬퍼지는 거거든요. 이거 미분 가능할 땐 그냥 우리 뭐라고 써? h 프라임 x라고 쓰고 여기 1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이쪽에 여기 1 이렇게 쓰고 그냥 쓰잖아. 고함수 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미분 계수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분 계수 곱하기 실수겠다. 실수. 돼요? 이거야. 그냥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미분이 안 될 때는 뭐냐면 미분이 안 되는 그 순간은 그냥 얘는 기울기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뭐 다음 달에 아마 초에 할 거고 초에. 왜냐면 초에 해야 좀 낫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은근히 되게 많은 경우에 뭐가 나올 거냐면 거의 약간 0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나오는 게 절대값이고 절대값? 약간 절대값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약간 얘는 0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당연히 굉장히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 이게 나온다고 해봤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울기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살짝 좀 바꿔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 fx라는 걸 hx라고 쓴 게 맞아. 그럼 이렇게 딱 하는 건데 그러면 자 봐봐. 이쪽에서 fx가 대충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k라고 쓰고요. 이쪽은 플러스라고 쓰고 여기는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얘는 이겁니다. 2분의 파이 x입니다. 2분의 파이 x. 그럼 2분의 파이 x니까 얘는 그릴 수 있을 거고 k인데 그 k가 0과 1 사이니까 그냥 진짜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2분의 파이 x가 이렇게 되는 거고 주기가 지금 뭐냐면 이 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누니까 4거든요. 주기가 4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4만큼 갔다가 6까지 가니까 이렇게 가서 딱 끝나는 그런 느낌인데 얘를 가지고 0과 1 사이만큼 올렸으니까 사실 얘는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지금 x축이고 얘가 지금 fx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가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fx가 0일 때가 있고 f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예요. 돼요?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봐. 절대값을 씌웠거든요. 그 hx라는 건 절대값. 그럼 내가 그 hx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fx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0이 나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 fx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럼 여기서 이쪽은 f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fx가 나올 거고요. fx가 0일 때는 그냥 0이라고 쓴 거고 원래는 얘네 둘을 합치지만 안 합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는 fx는 먼저 잡을 겁니다. 되니? 그럼 절대값을 씌웠다? 그럼 내가 얘를 그냥 hx, 절대값을 씌웠다고 볼게. hx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접어 올려질 거고요. 이렇게 접어 올려질 거라는 거. 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목적이 뭐냐면 얘랑 얘는 무슨 가능하죠?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고 이쪽만 뭐가 안 돼요? 미분이 안 돼. 되니? 이쪽만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hx거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얘를 가지고 보면 나는 어차피 얘를 지금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얘를 가지고 내가 그 h 프라임 x 저거 이제 그 h 프라임 x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그 리미트라고 쓰고 이걸 보는 게 낫겠다. h가 0보다 좀 클 때 이쪽은 h분의 hx 플러스 h 빼기 hx 마이너스 h 돼요? 얘를 보면 얘도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세 가지로 나눌 거고 그럼 여기가 뭐냐면 이쪽은 fx가 0보다 클 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뭐 할 때가 될 거냐면 작을 때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럼 이때는 무슨 가능하다 그랬죠? 미가 얘도 미가 얘도 미. 그래서 얘를 그냥 쓰면 이쪽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H 프라임 X 이렇게 딱 쓰고 그럼 여기다가 몇 배만 하면 되는 거냐면 2배 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되니? 그럼 여기서의 HX는 그냥 FX니까 얘는 그냥 F 프라임 X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배 F 프라임 X라고 쓰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해봐. fx가 0일 때는 이때는 얘를 가지고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 계수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그럼 fx가 0인 상황에서 0인 상황이 뭐 여기 어딘가 되겠죠? 이쪽에 있는 얘를 뭐 알파라고 쓸게요. 왜 알파? 알파만 갖고 보자. 알파만 가지고. 그럼 얘를 가지고 보는데 알파긴 알파인데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알파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얘는 알파 플러스 h랑 알파 빼기 h야. 그럼 원래 얘가 몇 h가 있어야 돼요? 평균 변화이죠. 평균 변화를. 이걸 쓸 거면 얘는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아니야? 그럼 얘를 평변 비슷하게 써줄 거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빼기 뭐라고 써야 돼요? h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얘가 그럼 몇 h가 되죠? 2h잖아. 그래서 곱하기 뭐를 써줘야 되는 거야?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2f'x고 마이너스 2배 f'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돼요? 그럼 봐봐. 이 상황에서 x 얘가 뭐 알파 대입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h고 알파 빼기 h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h, 알파 빼기 h. 돼요? 근데 무슨 대값을 씌웠냐면 무슨 대값? 절대값을 씌워. 절대값. 돼요? 오케이? 절대값.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를 봤을 때 꺾여져 가는 거야. 꺾여져 가는 거니까 얘가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일 거 아니야. 돼요? 자, 근데 봐봐. h가 어디로 가까이 가요 지금?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생각해봐라. 거의 알파에 붙어있는 그 이상한 이렇게. 요거야. 돼요? 그럼 그걸 봤을 때 모양에 큰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엄청 작은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꺾여 올라간다고 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엄청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가냐면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이렇게 달라질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게 이렇게 돼서 엄청 작은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나 매한 가지 똑같이 가는 거야. 거의 엄청나게 극소리 아닙니까? 돼요? 오케이? 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과 이쪽을 가지고 뭐 했다? 뺐어요. 빼면 이만큼이 뺀 그런 차기 때문에 얘는 이걸 뺀 차가 얼마야? 0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되니? 그래서 결국 얘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0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이쪽은 0이 된다고 생각하죠.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절대값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요. 이제 좀 그런 게 아닌 다른 형태가 있긴 하거든. 여기 식에서 장난을 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절대값의 형태 같은 경우는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일 때는 여기서 이제 이쪽의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 이제 뺀 게 0이 되는 거니까 이쪽은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울기의 극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우극한 하나만 봤으니까 h가 양수야. h가 양수라서 이쪽이 h 양수니까 이쪽은 좀 더한 거고 약간 좀 빠진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을 때랑 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우선은 나와 있는 게 그냥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시면 뭐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쓱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돼요?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gx라는 건 이쪽에 있는 그 그래프에다가 이쪽에 있는 식에다가 fx를 곱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2배 쓰고 fx 곱하기 f'x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계속해서 0이 되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 마이너스 2배 쓰고 fx 곱하기 f'x가 되는 거죠. 돼요? 왜냐면 fx를 앞에 곱했으니까. 그럼 그냥 얘만 가지고 봤을 때 이거였으니까 fx를 곱하면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fx가 0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
이쪽은 fx가 0일 때가 되는 거고 이쪽은 f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0부터 t까지, 0부터 x가 t까지, 6이네, 6까지. 자, 이렇게 6까지 함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래요. 이거의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얘가 마이너스 8분의 25예요. 자, 그때 뭐냐면 k 값이 얼마니, k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케이? 화이팅 얘들아. 자, 아니 이거 어려운 거 맞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좀 약간 기억해 두시고 은근 외워두면 편할 수 있어요. 이게 미분 불가능할 때는 그냥 0이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이게 뭐예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대충 뭐 tx라고 두면 x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니까 얘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무슨 분한다? 미분한다. 미분하니까 t 프라임 x가 되고요. 그럼 얘는 그냥 gx가 돼요. gx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최소값이니까 어쨌든 얘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분한 게 0일 때야. 미분한 게 0일 때. 이걸 찾는 거야. 파인드. 이걸 파인드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아마 보통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극소면서 and 무슨 소가 된다? 최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소면 최소. 그럼 극소를 찾을 거면 미분한 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음수에서 0을 거쳐서 양수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 마에서 풀로 가면 얘가 감소하다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런 방식이야. 근데 좀 애매하다? 오씨 짜증나네? 왜? fx랑 f'x를 가지고 썼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fx를 썼을 때 이거였거든요. 이거였는데 f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쓸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꿀 거니까.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왜? 얘가 fx고 얘가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곱해질 거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죠. 돼요? 그러면 이제 보자. 자, 요렇게 갈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다 쓰자.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 쓰면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린 게 이렇게 돼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게 한 바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약간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이쪽이 뭐냐면 얘는 이만큼을 생각했을 때 주기가 4였으니까 이게 지금 2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4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6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돼요? 이게 지금 이만큼이 fx고 얘가 마이너스 f고 얘가 다시 f고 얘가 그냥 다시 마이너스 f거든요. 돼요? 그거랑 누구를 곱할 거냐면 이걸 곱할 거야. f'x야. f'x. 자, f'x는 그런 대로 괜찮아. 왜? 그냥 마이너스라고 쓰고 사인이라고 쓰고요. 이쪽은 2분의 파이 x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2분의 파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x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돼요? 그럼 그냥 주기는 똑같고 어차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자세히 볼 건 아니고 부호만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미분계수 0 되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 정도 보시고, 또 미분계수 0 되는 게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인이니까 거꾸로 가, 거꾸로 가니까 얘가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만큼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만큼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쪽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얘가 이쪽은 이만큼 가지고 생각해보면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두 개를 곱한 게 뭐 되는 거죠? 0 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가 0되거나 fx가 0되거나 f'x가 뭐 되는 거 찾는 거예요? 0 되는 걸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자 f'이 0이야. f'이 0인 건 이쪽에 접선의 기울기 0인 거니까 이쪽은 여기 0일 때 하고요. 이쪽 2일 때 하고요. 이쪽 지금 뭐일 때예요? 4일 때랑 이쪽 지금 뭐일 때야? 6일 때라는 거야. 돼요? 자, fx가 0 되는 건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요. 여기를 감마라고 줄게요. 돼요? 생각해보자. 자, 봐봐. 꺾이는 부분을 먼저 볼게. 꺾이는 부분을 먼저 볼게. 그죠? 자, 분명히 여기서 f 알파가 얼마예요? 0이죠. f 알파 0인데 봐봐.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이야.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돼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f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둘 다 무슨 너스예요? 플러스죠. 돼요? 근데 봐봐. 얘를 곱할 거거든? 근데 얘는 계속해서 무슨 너스만 중요해요? 마이너스만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그럼 0 곱하기 마이너스는 0이죠. 그죠?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슨 너스요? 마이너스죠. 돼요? 오케이? 그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슨 너스야? 마이너스죠. 되니? 그럼 결론을 말하자면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였다가 얘를 곱하니까 0이었다가 얘를 곱하니까 다시 무슨 너스가 된 거야?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이쪽은 전체로 따졌을 때 여기 도함수의 어떤 부호로 따졌을 때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극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이건 안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꺾여져 올라가는 부분이면 0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아니 얘도 지금 부호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0만 되지 이쪽은 부호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돼요? 그렇잖아. 아니 여기 이쪽도 봐봐. 플러스 0 플러스라니까 얘는 플러스라고. 그럼 어차피 0이 되긴 하는데 그거의 근처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쪽은 극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곡점이 된다. 그런 흐름이야. 그런 흐름. 그래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여기 계속 플러스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가다가 딱 여기서 어디냐면 이쪽에서 내려가다가 멈췄다 다시 내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 이런 느낌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래프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보면 극점이 아니라 이쪽은 변곡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일대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봐봐. 그럼 이쪽은 봐봐.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란 말이야. fx. 돼요? 오케이? 플러스인데 여기를 봤더니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0이고 이쪽은 플러스일 거라는 거죠. 돼요? 되니? 제발 아이고 야 나름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 고난도 풀 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여기 가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다가 플러스랑 0 곱하니까 0이었다가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감소하다 멈췄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돼요? 감소하다 멈췄다 증가하는 거니까 이쪽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극소값. 그래서 얘가 여기서 멈췄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될 거라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x가 2일 때가 지금 얘가 극소면서 무슨 소가 될 거란 얘기야? 최소가 될 거라는 얘기죠. 오케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최소일 때, 최소 값이 마이너스 8분의 25라는 건 결국은 x가 2일 때 최소를 갖는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25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거 대신에 2를 대입시켜요. 2.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쓰고 0부터 2까지 이쪽은 얘는 뭐냐면 얘는 GT DT를 쓰시면 돼요. GT DT. 돼요? 그럼 생각해봐. 자, 아까 봐봐. 0부터 2까지거든.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야. 0부터 2까지야. 0부터 2까지인데 자, 그럼 생각해봐. 이쪽에서 0부터 알파까지는 여기서 무슨 x를 사용하는 데죠? fx죠. 근데 알파부터 2까지는
무슨 너스 fx를 사용하는 거야? 마이너스 fx죠. 사실 나만 푸는 것 같아. 얘들아 화이팅. 자, 환장하겠네. 자, 그러니까 0부터 알파까지는 그냥 fx를 쓰는데 알파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쓰잖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적분도 마찬가지야. 이걸 썼다고 쳤을 때 아니 두 개 곱한 거라며.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인테그랄 쓰고 0부터 알파까지는 그냥 2배라고 쓰고 fx 곱하기 무슨 프라임 x? f 프라임 x dx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아니 그렇잖아. 두 개를 곱하는 건데 f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fx를 쓸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쓸 거란 이야기잖아. 돼요? 그럼 그거니까 그럼 이쪽은 플러스라고 쓰고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배 fx 곱하기 f 프라임 x dx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그냥 여기를 마이너스 바꾸면 이게 되니? 그리고 이거 보면 바로 기억나야 돼요. 이거 적분하면 바로 나와야 돼. 그냥 이걸 뭐 치원 적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바로 공식의 범주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쪽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f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쪽은 제곱, 그다음 이쪽은 0부터 알파까지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f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쓰고 이쪽은 알파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f 알파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0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다음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은 f2의 전체 제곱 플러스 f 알파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사실 별 그게 없는 게 f 알파가 얼마예요? 0이요. 아니요? 잘 가? 되니? 그럼 나는 f0이랑 f2만 알면 되는데 자 생각해봐. 원래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건 그냥 이렇게 되게 평범하게 갑니다. 이쪽은 얘가 그냥 1인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인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머리끼리 잡고 k만큼 올린 거잖아.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1 플러스 뭐가 돼? 되니? 그럼 자 이쪽 봐봐.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 돼. 원래 이거야. 원래 이거라고 치면 여긴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k만큼 더한 거잖아. 돼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부호를 바꿨다는 얘기고 걔는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5가 되죠. k가 그러면 뭐 이거 그럼 F0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둘 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은 F0은 아까 K 플러스 1의 그냥 제곱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쪽은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묶어버렸으니까 플러스라고 쓰고요. 이쪽은 1 빼기 K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돼요?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제곱하고 제곱이니까 2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2K 마이너스 2K가 날아갈 거고 여기 1 여기 1이니까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8분의 25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8분의 25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얘랑 날아갈 거니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2가 8분의 16이니까 8분의 16을 빼면 그냥 8분의 9만 남겠네요. 8분의 9가 남을 거고 이거 2 넘기니까 이쪽은 16분의 9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래서 K 값을 이쪽은 그래야 되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얘가 제일 빡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기울기의 극한이 약간 이거를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슬슬. 왜냐면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모의고사 나오면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한번 할게요. 얘는. 그래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얘는 한번 아마 1시간쯤 정리하면 가능할 거예요. 한 번 정도.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어느 정도 외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 그런 거 비슷한 거랑 작년에 빡빡이 모의고사인가? 빡빡이 뭐 어떤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 약간 절대값을 씌우면 보통 이런 거는 0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엄청 작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28번 한 번에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봐봐. 수특 있죠, 수특. 수특을 보시는데 혹시
다 풀었니?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오늘 다 하긴 좀 무리일 것 같고 201번까지죠? 그러니까 199번까지니까 201번까지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간이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중에서 그 질문이 거의 다 아니니? 근데 거의 다 아니에요. 그죠?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이건 진짜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네? 아, 190번. 또 있나요? 193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그러니까 뭐를 할 거냐면 181번 하고요. 그다음 184번 하고 그다음 187번 하고 그다음에 196 그다음 199까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중까지 아마 얘도 다 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컨디션을 좀 회복하세요. 거의 약간 자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그런가? 그래서 이런 거는 못 풀어도 뭐 이렇게 엄청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80 몇 점 맞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할 줄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게 안 되면 여기까지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요. 미분이 가능할 때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얘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기억하기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의 극한이라는 말이 작년까지는 되게 유행을 하다가 올해는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하진 않거든. 왜냐면 이게 작년에 사교육 하지 말라 그랬던 게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안 나오긴 했던 것 같아. 근데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긴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얘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고난도 같은 거 풀 때 가끔 나오니까 좀 약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애석하게도 얘는 수투에도 나와요. 이건 수투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약간 기억도 좀 좋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수특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끝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